그러면 이제부터 각 후보자들께서 5분 동안 저희가 드린 세 가지 질의 플러스 본인의 소견을 섞어서 말씀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에 답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일요일 오후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전의교회 여러 회장님들 또 권성태 회장님 좋은 자리에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현재 의료계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악법들로 인해서 쉽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렵지 않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 현재 의료계를 또 코로나에 대처하면서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어떻게 피해를 많이 봤다는 그런 우리 의료계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국민에게 가장 존경을 받아야 되고 가장 헌신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집단 이기주의적인 집단으로 몰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 저희는 투쟁을 반복했습니다. 의학 분업 이후로. 저도 2000년 당시에 그때 조교수로서 대학에 있었는데 참 제 손수 카트를 끌고 다녔던 생각이 납니다. 투쟁을 하는 목표나 목적은 저희가 좀 더 강한 집단을 보여주고 저희의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참 역설적이지만은 투쟁을 하면 할수록 저희가 약화되고 분열되고 갈등을 빚고 서로서로의 상처를 주고 이것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 여기 계시는 교협 여러분들 그 의협 회비를 내지 않는 거부운동까지 나가서 결과적으로 의협은 교협의 외면을 받고 교수들의 외면을 받고 개원이들만을 위한 단체가 아니냐 이렇게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원인은 저는 절대적으로 리더십의 결여라고 생각합니다. 독단적이고 우발적이고 선동적이고 갑자기 선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리더십들 이런 것은 진정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13만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리더십, 모든 직역을 이해할 수 있는 리더십, 균형과 소통감을 갖고 있는 리더십이 나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10년간이 아니라 전공의와 전임의를 마치고 나서 최초 1992년부터 10년간은 대학에서 교수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의 티칭, 또 전공의의 수련, 또 연구, 진료 여러 가지 경험을 얻었습니다. 또 그동안에는 3년간 미국에 있는 NIH에서 또 세계의 여러 연구자들과 함께 유전성 난청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시야를 넓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 최근 20년 동안은 개원이로서 또 여러 가지 환자의 진료의 최일선에서 개원이라는 것은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것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회 활동도 열심히 했고 강남구 의사회장 또 더불어서 지금 현재는 서울시 의사회장으로서 지역 의사회의 경험도 풍부합니다. 현재는 의협 부회장으로서 또 의정 협상에 관한 정부와의 협상 경험도 있고 봉착하고 난관이 어려웠던 그런 그 회관 신축 추진위원회 그 건립 추진위원장으로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도 보여줬습니다. 현재는 또 코로나19에 관해서 재난의료 지원 단장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지난 20년간의 투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이것은 진정한 모든 직역의 대화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대화합만이 최고로 강한 의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의사에게는 자긍심을 줄 것이고 자존감을 줄 것입니다. 국민에게는 생명을 지킨다라는 신뢰감을 줄 것입니다. 정부에게는 전문가로서의 정책 파트너, 또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상대로 될 것이고 또 국회에서는 윤리적인 집단,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라는 메시지를 줄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위해서 저는 이번 41대 의협회장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회원들의 특히 특별 분야라는 이 전공이라든지 교수라는 특별 분야라는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머릿속에 구상하고 계신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의협 정관에는 세 가지 분류가 있죠. 지역의사회, 그리고 특별분해, 그리고 의학회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학회는 교수라는 개념보다는 아카데믹을 학문을 학술을 위주로 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 그 여러 가지 협의회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전공의 협의회, 뭐 대원이 협의회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협 회장 한 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의협 정관에는 교수협의회가 안 들어가 있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상당히 저는 공감을 했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수협의회가 일단 제도적으로 협의회가 활성화돼서 의협의 모든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일단 들어야 됩니다. 교수협의회가 협의회 체제에서 의협 정관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은 정관을 고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의원회의 통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협의장이 된다면 첫째는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의협 캐비넷 내에 교수협의회의 임원을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캐비넷 내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서 의협 집행부의 안으로 그 정관 개정안을 내서 그것을 고쳐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해결이 되느냐?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도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됩니다. 교수님들이 과연 왜 의협에 와서 매주 와서 회의를 하고 거기에 의견을 내야 되느냐? 그것도 동기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마련해 드려야 됩니다. 지금 교수분들은 진료와 교육과 연구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의협에 와서 아무리 일을 해봐야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대학 학장들께 요청을 할 것입니다. 이 의협의 활동을 하는 것도 교수의 업적 평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이것이 하나의 동기부여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질적인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며칠 전에 교수분들과 대화를 했었습니다. 의협 필요하냐? 필요하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3년에 한 번 들어와서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지 면허 신고만 하는 것이 의협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실질적으로 의협이 교수분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봉지기로서의 필요성, 봉지기로서 어떤 신분 보장, 또 하나는 어떤 의료사고, 의료 분쟁이 났을 때 각 대학마다 대응 방법이 다 틀립니다. 완전히 의협에서 이 법적인 대응,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협이 교수들에게도 필요하구나 그러는 메시지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정책적인 보완, 그리고 실질적인 모티브, 그다음에 나에게 실제로 돌아오는 게 무엇인가 이런 세 가지 측면으로 들어가서 교수협의회가 의협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작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전공의 얘기가 빠지셨는데요. 예. 포함해서 이제 전공의들의 참여를 늘리는 보고 특히 지금 전공의 수련 환경에 문제가 많아요. 전공의들의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도 있고 그래서 이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은 사실 지금 여기 한재민 회장도 들어와 계시는데 여러 가지로 한번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수련평가위원회도 있고 근데 이것으로서 또 만족하지 않은 점도 많죠. 바로 어제도 병원장 한 분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실제 전공의들의 한계가 있고 80시간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교수분들도 어려운 게 많고 전공의들도 어려운 게 많습니다. 이것을 좀 어떻게 실질적으로 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시간 이상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전혀 인정을 받지도 못하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첫째는 많이 돼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주 80시간을 월 단위로 변경시키는 건 어떠냐.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근거가 있는 얘기 같습니다. 일이 좀 적을 때는 좀 적게도 하고 일이 많을 때는 많이 해서 주로 묶어놓은 것보다 이것을 좀 월 단위로 좀 묶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전공의는
뭐 근로에 관한 개념과 교육에 관한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교육에 관한 것, 진료에 관한 것을 좀 더 한번 좀 더 유연하게 좀 바꿔보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전공의들과의 같이 대화를 통해서 교수분들과 전공의와 의협이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협이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 대화의 장을 열고 개선의 장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여기 임신 여자 전공의들의 여의사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죠, 사실은요. 여의사들이 뭐 시간을 정해놓고 뭐 임신을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사실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의 자녀, 저희들의 딸, 그리고 이것은 단지 의사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자유로운 또 이것을 보장해주는 그런 정도로 그런 법으로 방향을 바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30초만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실 대정부 뭐 법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여야 단체들도 그래서 사실 저도 그 바로 전에 그 법사위 전에 그 우리 김종인 대표님을 만나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좀 홀딩을 해달라 그래서 사실 성공적으로 홀딩을 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자율권 확보입니다. 결국 의사에 대한 자율권 확보. 저희가 서울시 의사회에서는 이렇게 전문가 평가제라는 이런 업적이 있습니다. 의사들의 자율성을 만들어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실 면허관리원도 돼야 되고 이것이 NGO 단체로 해서 저희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리고 결국 대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저희가 저희를 지키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되고 교수 노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적극적으로 참석을 합니다. 봉직이로서의 권익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은 돼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진행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홍준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 감사합니다. 예,